뉴스 브런치. 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8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죠. 문화비평. 오늘은 이지행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지금 개봉한 지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박스오피스 순위도 꽤 높은 편이고 뭐 역주행이다 지금 뭐 이런 표현도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서 어떤 영화길래 그런지 좀 한번 들여다보죠. 네, 이 영화는 중국계 이민 중년 여성인 에블린이 이제 남편하고 함께 미국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빨래방은 이제 국세청 감사에 까다로운 감사를 받게 되고 또 남편은 좀 성격이 우유부단한 편인데 이 에블린 몰래 이혼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이 딸은 커밍아웃을 한 뒤에 그 동성애자 애인을 보수적인 할아버지한테 소개하겠다고 이제 엄마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아무튼 에블린을 둘러싼 이제 모든 일들이 참 힘든 상황이네요. 혼돈스럽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감사를 받기 위해 국세청 사무실에 갔다가 이제 중대과실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혼돈에 빠지는 순간 평소와는 굉장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남편 웨이먼드를 통해서 이 에블린의 또 다른 삶들이 연결된 이 멀티버스 세계에 에블린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딸의 모습을 한 악의 화신 조브 투바키라는 악의 화신이 있고 에블린에게는 그로부터 세상을 구해야 되는 어떤 처지가 됩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두 가지 구조로 가게 되는 거군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멀티버스는 또 뭡니까 이거? 네, 멀티버스는 멀티 유니버스의 이제 줄임말인데 뭔가 이 다중 세계가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다중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 작품 속의 멀티버스라고 하면 에블린이 무엇이든 될 수 있었고 어디든 갈 수 있었던 그러니까 everything, everywhere였던 에블린의 이 현실이 아닌 평행세계 속에 또 다른 자신들이 존재하는 세계가 존재한다. 이래서 이제 멀티버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세계에서 에블린은 뭐 무술을 익혀서 유명 배우가 되기도 하고 가수가 되기도 하고 뭐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멀티버스는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이 핫도그 처럼 생겼어요? 네, 핫도그로 되어 있는 처럼이 아니라 그냥 핫도그로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세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손을 못 쓴다는 얘기네요? 손을 못 쓰니까 피아노를 칠 때 발로 피아노를 치고 굉장히 약간 재밌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상상력이 대단히 재밌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영화 속에는 항상 이런 멀티버스가 존재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무슨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면 평소에는 굉장히 소시민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무슨 악의 무리를 본다든지 뭐 상황 속에서 변신을 하면서 뭐 굉장한 초능력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악을 물리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결국은 악과의 전쟁? 그걸 물리쳐야 하는 세계를 구해야 하는 그런 영웅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멀티버스라는 게 이 현 세계의 자신과 다른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자신들이 정말 몇십 몇백 개 무한대로 동시에 존재하는 어떤 굉장히 물리적 원칙 이런 것에 기인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 마블의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 멀티버스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과 그 마블의 멀티버스가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마블의 멀티버스는 이 멀티버스 자체가 어떤 심오한 뜻을 지녔다고 하기보다는 이 MCU라는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 세계가 있는데 이 이야기 세계가 굉장히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연장돼 왔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를 연장시키기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서 멀티버스가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MCU라는 게 애초에 모든 이야기를 다 처음부터 설정해 놓고 계속해서 작품을 발전시켜 나간 게 아니라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넓어지면서 약간 필연적으로 조금 겪을 수밖에 없는 불일치랄까요? 예전의 이야기와 오류랄까요? 이런 논리적 오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행세계라는 장치, 멀티버스라는 장치는 약간 이런 인과관계의 불일치를 없애주는 좀 훌륭한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러네. 왜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이렇지만 딴 세계에서의 헐크는 이런 성격이 아닐 수 있어. 라는 일종의 논리적 오류를 설명하는 근거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 구조를 잘 짰다. 멀티버스를 잘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의견을 댓글 단 걸 보니까 좀 정신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신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가 좀 알 것 같은 게 이 수많은 평행 세계들을 에블린이 건너다니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건너다니냐면 그 벌스 점핑, 그러니까 유니버스와 유니버스 사이를 건너뛰는. 네. 근데 이 벌스 점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요. 예. 이 영화에서 벌스 점핑이 가능하려면 이 영화 속에서 에블린이 뭐 공격을 받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 뭔가 기상천외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야 벌스 점핑이 되는 그런 어떤 장치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 기상천외한 행동 중에서는 뭐 엉덩이 사이에 날카로운 물건을 끼워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적에게 사랑한다고 진실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하면 이제 다른 우주로 에블린이 살고 있는 상대는 굉장히 당황하죠. 상황에서 이제 벌스 점핑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우주로 넘어가서 그 우주에서 자신이 가진 장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에블린이 뭐 무술 배우인 다른 세계로 가서 그 무술을 가져와서 다시 이 세계로 벌스 점핑을 한 다음에 그 무기를 사용해서 이제 싸운다. 뭐 이런 어떤 설정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재치 있고 좀 기믹한 설정만으로 가득 찬 영화였다면 이렇게 호평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블린의 현 삶은 굉장히 지난하고 힘들잖아요. 힘들고 좀 뭐랄까요 허무한 그런 어떤 맞아요. 삶을 살기도 하는데 이 평행세계 다른 평행세계 속에서 에블린은 굉장히 비범하고 화려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생의 에블린 눈앞에 펼쳐지는 이 수많은 평행세계 속의 화려한 자신들의 모습은 이 에블린에게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는가. 내가 과거에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또는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선택을 굉장히 좀 곱씹고 또 되뇌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 영화는 결국에 가서는 현실의 이곳은 별로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또 오늘도 지지고 볶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가장 소중한 곳이 여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끝나게 되고 결국에 이제 이 영화 속 멀티버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소중함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는 점에서 뭐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뭐 현재를 사는 남녀노소라면 굉장히 그 공감하는 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요즘에 본캐, 부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가상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실제 현실 속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도 많아서 그렇죠. 아마 그래서 이게 인기일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그 못 이룬 꿈 같은 게 사람들에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삶이 내가 실패한 인생은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이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기를 겪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그런 분들의 공감대를 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실패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성공만 하는 삶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약간 성공하고 실패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좀 저울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구석이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긴데요. 영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어찌 보면 우리 현실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하려는 그런 그렇습니다. 장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딸과 엄마의 갈등을 통해서도 이 지금 앞서 중국계 이민 중년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아권의 모녀 사이의 그 복잡 미묘한 감정 이것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미국에 사는 중국계 이민을 이제 주인공들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다 알다시피 전통적으로 좀 아시아 부모들이 자식에게 사회적 성취라든지 그렇죠. 좀 자랑스러운 자식이 될 걸 요구하는 태도가 좀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 아시아권 엄마들을 타이거맘이라고 호랑이 엄마라고
헬리콥터맘. 네, 헬리콥터맘, 타이거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근데 아시아 안에 사는 부모 자식 관계와 또 서구 사회에서의 아시아 이민의 부모 자식 관계는 살짝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동일하지만 이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미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으로 규범을 좀 준수하고 사회적 성공을 쫓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서구 사회에서는 아시안 이민들을 모델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모범적 소수자라고 네. 부르기도 합니다. 성공 확률이 높아서. 그렇죠. 네. 그리고 좀 갈등을 피하고 네.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격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 속의 딸인 조이는 이 에블린이 바라는 그런 모범적 아시안 2세와는 전혀 좀 다른 모습이죠. 동성 애인을 사귀고 뭐 문신을 하고 그리고 몸매 관리를 못해서 엄마가 항상 살 좀 빼라고 얘기하는 등 이 엄마의 이상적인 이 자식상에 못 미쳐서 그렇군요. 근데 조이도 그걸 알고 있어요. 엄마가 자기를 못마땅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화가 나 있지만 또 동시에 그 기대에 맞추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이민자로서 겪었을 엄마의 희생과 헌신을 알기 때문이죠. 네. 근데 결국 이제 에블린이 끝에 가서 조이를 뭔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그런 결말이 나오는데 그 시기는 바로 에블린 스스로가 자기의 초라한 삶을 껴안을 준비가 되고 나서야 이루어진다라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먼저 그러니까 들여다봐야 우리가 그렇죠.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네. 일종의 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부모 자식의 문제가 또 그 내 문제에서부터 네. 시작된다는 그런 생각을 또 주는 거군요. 자, 앞서 근데 허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인생이라는 게 뭐 큰 게 뭔가를 이루고 뭐 막 이럴 것 같지만 사실 실제 저희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허무하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그 이제 악당으로 나오는 딸의 모습을 한 이 조부 투바키라는 악당의 그 심볼이랄까요? 이런 게 검은 베이글이에요. 베이글이 마치 뒤에서 커다란 베이글이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데 그 이제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혼돈을 추구하고 사실은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다시 말하면 허무의 거의 끝장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베이글은 절대적인 무의미 같은 거를 상징하고 이 조이 그러니까 조부 투바키 스스로도 허무의 베이글 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려고 합니다. 이 검은 베이글이 상징하는 게 nothing matters.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허무를 말한다면 그 반대로 이 아빠 남편인 웨이몬드는 이 베이글과 어떻게 보면 모양이 둥근 게 똑같은 이 장난감 눈알이 있거든요. 예. 이거를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재미삼아 붙여놓습니다.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근데 이 장난감 눈알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지만 이 지난하고 참 지루하고 별거 없는 삶에서 이 한 번쯤 좀 웃음을 짓게 해주는 다정한 장치로 기능하는 게 이제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데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만은 아니야라고 의미를 보여주는 듯한 그러네요. 다시 말하면 허무함을 구하는 다정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에블린도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이마 정중앙에 이 장난감 누나를 붙인 채로 악당들하고 싸우다가 악당들의 폭력에 다정함으로 응수하면서 사실은 승리를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영화가 보여주는 해답 자체는 너무 착한 거 아닌가. 약간 도식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도식적인 답이 어떻게 보면 정답에 가장 근접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작품의 중심인 배우 양자경에 대해서 또 젊은 관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네, 이 양자경은 80년대 대표적인 홍콩 배우, 액션 배우 출신이죠. 예스 마담 시리즈 그리고 폴리스 스토리 같은 그렇죠. 영화에서 액션을 연기했고 원래는 이제 말레이시아의 화교 출신이에요. 올해 한국 나이로 61?
근데 저희 아마 이 세대에게는 2000년도에 만들어진 와호장룡에서 그렇죠. 주윤발과 함께 나온 것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뭔가 이 할리우드의 아시안 대표성이라고 할까요?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서 2018년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라는 그 영화에서 어마어마한 싱가포르의 갑부 집안의 여인으로 등장해서 이 존재감을 과시하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좀 품이 있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영화를 봤을 때 이마에 눈알을 붙이고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액션 소화하는 게 또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라기도 다양한 했습니다. 모습을 갖고 있군요. 원래는 뭐 주인공이 성룡이었다는 뭐 얘기도 있던데 원래 이제 여성으로 바뀐 건가요? 아빠를 주인공, 아시안 아빠를 주인공으로 하고 아내 역으로 이제 양자경이 나올 뻔했는데 이제 성룡이 고사를 하면서 엄마 이야기로 바뀐 셈인데 전 사실 이게 뭔가 좀 더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에서는 일종의 그 에블린이 가장의 역할 를 하기도 여성이군요. 하고 동시에 이 거기다가 딸과의 어떤 애증의 모녀 관계를 섬세하게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로서는 좀 이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영화가 이렇게 잘 되는 거 꾸준히 계속되는 데는 또 재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10분 추가 버전이 23일에 개봉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뭘까요? 좀 더 길게 보고 싶은 건가요? 네, N차 관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근데 사실 이 영화를 한 번 보고는 이 영화 속의 모든 설정들을 사실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한 번 더 보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분이 추가된 버전으로 10분이 추가된 이제 확장판의 제목은 양자경의 더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아예 주인공 이름을 열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이 확장판의 포스터를 봤는데 이 포스터를 보니까 그 멀티 유니버스 속에서 양자경이 고양이가 된 유니버스도 있고 외계인이 된 유니버스도 나오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흥미롭고 어쨌든 재밌네요. N차 관람을 부르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있다는 10분 거군요. 정도의 어떤 새로운 영상이 나오겠지요. 네. 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처음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제목이 너무 어렵고 긴 거 아니야? 그렇죠. 약간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서 너무 이렇게 되면은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좀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관객들도 많았는데 사실 영화라는 게 성공하고 나면 굉장히 제목은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도 같아요. 그 줄여서 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무튼 이 관객들의 마음을 굉장히 샀다, 얻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시안 대표성이 나오고 또 이민자들에 대한 영화가 미나리를 비롯해서 굉장히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할리우드에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 이런 흐름은 당분간 계속되면서 되게 반갑죠. 아시안 입장으로서는. 그러네요. 그래서 이 N차 관람을 부르는 영화 한 번쯤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소민님께서 영웅이 별게 있을까요? 매일매일 살면서 순간순간 닥치는 그런 고난들을 이겨내며 사는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웅이죠. 아마 그 내용이 이 영화의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문화비평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지행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